독일 시어머니는 썩은 거 아니야 라며 제 된장찌개를 쓰레기통에 버리셨고 온돌은 원시적이라며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뒤 15년 관절염이 사라지고 제 일기장을 몰래 읽은 뒤 45년 동안 쥐고 있던 레이스 보자기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은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대 파독 간호사였습니다. 25살에 아무 연고도 없이 독일로 건너가 차가운 병원 기숙사에서 밤마다 울던 사람이었어요. 그 시절 독일의 겨울은 길었고 기숙사 바닥은 돌처럼 차가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깨진 황토 타일 몇 장을 구해 침대 밑에 깔아두고 그 위에 발을 올린 채 잠들었다고 했어요. 그게 온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국 땅을 밟고 있는 것 같았어. 어머니는 그렇게 이 나라에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남긴 채 돌아가셨어요. 지금 저는 그 어머니가 버텼던 나라 독일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남편의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게 됐거든요. 라인강 근처에 100년이 넘은 석조 저택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단단했지만 겨울이면 바닥이 유난히 차가운 집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시댁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처럼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요. 낯선 나라에서 그 냄새만큼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거트루드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70살이 넘은 독일 시어머니였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코를 막은 채 물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뭐가 썩은 거 아니야? 저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썩은 게 아니라 된장이라고요.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거트루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효면 결국 썩은 거 아니냐고. 그리고는 말없이 냄비를 들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안에서 철벅 소리를 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트루드가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난간을 꼭 붙잡고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어요. 저는 남편 마르쿠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마르쿠스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15년 됐다고 관절염이라고.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신다고요.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재 바닥을 온돌로 바꾸면 어떻겠냐고요. 바닥이 따뜻해지면 관절염에 정말 좋다고 설명했어요. 거트루드가 온돌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설명했어요. 바닥 아래로 열을 순환시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의 난방 방식이라고요. 그때 거트루드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동양의 원시적인 난방 방식에는 관심 없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마르쿠스가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를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70년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 문화가 무시당하는데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냐고요. 식탁 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트루드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계단을 하나씩 내려갈수록 눈물이 났어요. 구석에 쌓아둔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황토 타일 3장이 들어있었어요. 40년 전 어머니 영자가 독일 기숙사 침대 밑에 깔아두고 한국을 그리워하셨던 바로 그 타일이었습니다. 저는 타일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때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등이 따뜻해야 마음이 안 굳는단다. 저는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혼잣말로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지하 창고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거부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원시적이라 비웃으셨다는 걸 알면서도 온돌방을 만들기로요.
어머니 영자가 이 땅에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따뜻함을 이제는 제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마르쿠스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 구들장 기술자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프랑크푸르트에 한국인 기술자가 있었어요. 기술자 김 씨가 이틀 후 집으로 왔습니다. 거트루드가 외출한 사이였어요. 서재를 돌아보던 김 씨가 말했습니다. 바닥을 전부 드러내야 한다고 열흘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비용은 제 적금을 다 털어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마르쿠스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말했습니다. 제 돈으로 온돌방을 만들겠다고 어머니가 원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하겠다고 했어요. 마르쿠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거부하셨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효도라고 제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신 그 따뜻함을 이제 이곳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거라고 말했어요. 마르쿠스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거트루드가 친구 집에 나흘 동안 머물러 간다는 날을 택했어요. 공사를 시작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황토 타일을 쓰다듬으며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거트루드가 떠난 다음 날 아침 기술자 김 씨와 일꾼 2명이 도착했어요. 서재 바닥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된 돌바닥이 드러났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구들장을 깔고 그 위에 황토를 발랐어요. 제가 가져온 어머니의 황토 타일 3개를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40년 전 어머니의 온기가 서린 그 타일이 이제 새로운 온기의 시작이 될 거예요. 나흘째 되던 날 거트루드가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닥은 완성됐지만 마감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트루드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 황토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한 거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서재에 온도를 깔았다고, 제 돈으로 했다고, 어머니가 원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거트루드가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더니 멈춰 섰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어요.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어요. 한마디만 했습니다. 넌 정말 고집스럽다고.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복도에 남겨진 채 서 있었습니다. 공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트루드는 여전히 서재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마르쿠스도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집안 공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매일 혼자 서재에 들어가 바닥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마감 작업이 끝났습니다. 기술자 김 씨가 보일러 사용법을 알려주고 떠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보일러에 불을 지폈습니다. 구들장 아래로 뜨거운 열기가 천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온도계로 확인한 바닥 온도는 섭씨 28도, 사람 체온보다 조금 낮은 온도였습니다. 저는 거트루드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이 준비됐다고 한 번만이라도 들어가 보시겠냐고 물었어요. 거트루드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방 안으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온돌은 맨발로 느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트루드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녀의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트루드의 눈이 커졌어요.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묵직하고 은은한 열기를 느낀 거죠. 70년 평생 돌바닥만 밟고 살았던 독일 노인의 몸에 처음으로 한국의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거트루드가 방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따뜻하게 발을 감싸줬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손을 대보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양손으로 바닥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내가 말하던 그 온돌이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게 제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그 따뜻함이에요.
거트루드가 천천히 누웠습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관절염으로 뻣뻣했던 허리와 무릎에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칼날 같았던 고통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바닥이 사람 체온 같구나. 마치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 거트루드가 말했습니다. 거트루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아 어머니의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켜봤습니다. 창밖으로 라인강의 겨울 풍경이 보였지만 이 방 안은 봄처럼 따뜻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거트루드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굳어있던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지은아, 내 어머니가 이걸 품고 사셨구나. 이 따뜻함을. 내가 나에게 주려던 게 이거였구나. 거트루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거트루드는 매일 온돌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마르쿠스와 함께 시내에 나갔어요. 거트루드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을 정리하던 그녀는 소파 옆에 놓인 노트를 발견했어요. 제 일기장이었습니다. 아침에 온돌방을 확인하다가 두고 온 것이었죠. 거트루드는 처음엔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표지의 한글 글씨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거트루드의 눈이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어머니 영자는 1970년대 이 땅에서 추위와 외로움에 떨었다. 그분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온기를 이제 내가 이곳 어머니께 드리고 싶다. 엄마를 대신해서라도. 거트루드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황토 타일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40년 동안 품고 사신 타일. 추운 독일 기숙사 침대 밑에 깔아두고 한국을 그리워하셨다. 나는 이 타일을 만질 때마다 생각한다. 따뜻함이란 온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거트루드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개하다고 무시했던 그 온돌이 이런 의미였다니. 자기가 거부한 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한 여인의 사무치는 그리움이었고 딸의 눈물겨운 효심이었어요. 페이지를 또 넘겼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께서 내 된장찌개를 썩은 음식이라고 하셨다. 너무 슬펐다. 하지만 화내지 못했다. 거트루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5년 전 자기도 젊은 시절 이 땅에 처음 온 며느리를 차갑게 대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온돌방에 처음 들어가셨다. 바닥에 누우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제 음식은 거부하시고 제 문화는 미개하다 하시지만 그래도 괜찮다. 언젠가 이 따뜻함이 어머니 마음까지 녹여줄 거라 믿는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거트루드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거부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깨달음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저녁 늦게 저와 마르쿠스가 돌아왔을 때 거트루드는 온돌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트루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하 창고로 내려갔어요. 그날 시어머니께서 쓰레기통에 버리셨던 그 된장찌개가 생각났습니다. 겨울 추위 덕분에 아직 보관돼 있었어요. 저는 그 냄비를 주방으로 가져와 다시 불을 올렸습니다. 끓어오르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졌어요. 냄비를 어머니의 보자기로 다시 싸맸습니다. 온돌방으로 들어갔어요. 거트루드는 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그녀 곁에 앉아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거트루드가 눈을 떴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그 냄새, 저번에 내가 끓였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머니. 그날 버리신 그 된장찌개예요. 이번엔 따뜻한 방에서 드셔보세요.
거트루드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망설임이 보였어요. 저는 냄비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보자기는 모난 것도 아픈 것도 다 감싸 안아요. 냄새난다고 미워하셨던 이 찌개도 사실은 어머니의 아픈 무릎을 안아주고 싶어 끓인 거예요. 거트루드가 한참을 바라보더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된장찌개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70년 동안 독일 음식만 먹고 살았던 그녀의 혀에 한국의 맛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하구나. 이 맛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구나. 거트루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함께 찌개를 떠먹었어요. 따뜻한 바닥, 따뜻한 국물, 따뜻한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거트루드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내 일기를 몰래 봤다. 미안하구나. 내 어머니 영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생각했는지 알게 됐어. 정말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날부터 거트루드는 진짜로 달라졌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창문을 열어젖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을 열고 서서 제 일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에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거트루드와 함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를 볶는 법, 청양고추를 써는 법을 천천히 알려드렸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독일식 감자 샐러드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한국과 독일이 한 상에서 만났어요. 마르쿠스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차가웠던 돌집에 마침내 온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트루드는 저를 다시 온돌방으로 불렀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따뜻한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도 여기 누워봐. 저는 그녀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거트루드가 제 손을 찾아 꼭 잡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지은아, 나도 이제 내게 말해야 할 것 같구나. 거트루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 전 일이라고 했어요. 자기도 한때 이 집에 시집온 며느리였다고요. 시어머니는 매우 엄격하셨대요. 독일식 가문의 규율을 지키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 규율 속에서 숨이 막혔다고요. 하지만 참았대요.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거트루드의 손이 더 세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냉정하고 엄격하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저 자기가 받은 상처를 대물림했을 뿐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눈물이었어요. 제가 온도를 만들고 일기를 읽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했어요. 자기는 따뜻함이 뭔지 몰랐다고, 그저 차갑게 규율만 지키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제 어머니 영자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1970년대 이 땅에서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며요. 자기는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거트루드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나 앉았어요. 그녀가 제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나에게 주려던 게 이 따뜻함이었는데 나는 미개하다고 무시했지. 정말 미안하구나. 거트루드의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온돌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받지 못하셨다는 걸요. 우리는 온돌방 바닥 위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묵은 냉기와 그리움이 따뜻한 온기 속에서 녹아내렸어요. 이제 알겠구나. 내 어머니가 왜 이 타일을 40년 동안 품고 사셨는지. 사람은 등이 따뜻해야 마음이 안 굳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거트루드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내가 이 집의 온기를 지펴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라인강의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강물이지만 이 방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깊은 겨울 속에서 거트루드의 무릎은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예전 같은 겨울이라면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붙잡지 않아도 됐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았습니다. 온돌방은 이제 우리 집의 심장이 되었어요. 아침이면 그곳에서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마르쿠스까지 함께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0년 된 돌집에 마침내 온기가 깃들었어요. 거트루드는 이제 제가 요리할 때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나물을 무칠 때도 창문을 열어 젖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냄새를 맡으며 이게 무슨 재료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고춧가루는 왜 이렇게 빨갛냐고, 참기름은 왜 이렇게 고소하냐고 신기해하셨어요. 그녀의 독일식 감자 샐러드와 제 한국 반찬들이 때때로 저녁 한상에 올랐습니다. 며칠 후 거트루드가 온돌방으로 저를 불렀어요.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45년 전 시집 올 때 가져온 거야. 우리 어머니가 주신 거지. 상자를 여니 하얀 레이스 보자기가 들어있었어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어 보니 정교한 레이스 무늬가 느껴졌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 보자기를 주시며 말씀하셨어. 보자기는 무엇이든 감싸 안는다고. 내가 시집가서 힘들 때 이걸 보면 엄마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거트루드가 그 레이스 보자기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이건 내 거야, 지은아. 내가 내게 한국의 보자기로 따뜻함을 가르쳐줬으니 나도 우리 가문의 보자기를 너에게 주고 싶구나. 저는 그 보자기를 받아들고 울었어요. 어머니의 비단 보자기와 거트루드의 레이스 보자기. 두 개의 보자기가 이제 하나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돌방 바닥에 두 개의 보자기를 나란히 펼쳐놓았어요. 비단과 레이스가 따뜻한 바닥 위에서 나란히 빛났습니다. 어머니 영자의 황토 타일 3개를 레이스 보자기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한국과 독일, 과거와 현재, 두 어머니의 사랑이 온돌의 온기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거트루드가 온돌방으로 들어왔어요. 두 개의 보자기를 보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예쁘구나. 두 나라가 함께 있으니까. 네, 어머니. 이제 이 집엔 두 개의 따뜻함이 있어요. 우리는 나란히 바닥에 앉아 보자기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라인강이 보였어요. 겨울 강물은 차갑지만 이 방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돌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바닥 위에 나란히 펼쳐진 두 개의 보자기를 바라봤습니다. 비단과 레이스, 한국과 독일, 두 어머니의 사랑이 황토 타일 위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어요. 거트루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옆에 나란히 누웠어요. 따뜻한 바닥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은아, 창문 좀 열어볼까? 밖 공기를 느끼고 싶구나.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라인강 위로 눈발이 날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온돌방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구들장 아래 열기가 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영하였지만 이 바닥은 사람 체온처럼 따뜻했어요. 신기하구나.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도 바닥은 따뜻하네. 네, 어머니. 온돌은 그래요. 겉은 추워도 속은 따뜻하게 지켜주죠. 저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라인강을 바라봤어요. 40년 전 제 어머니 영자도 이 땅 어디선가 이런 눈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한국의 온도를 그리워하시며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40년 동안 품고 사셨던 그 황토 타일이 이곳에서 새로운 온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그리움이 이제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거트루드가 일어나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은아, 내 덕분에 이 집이 따뜻해졌구나. 100년 동안 차가웠던 이 돌집에 마침내 온기가 생겼어. 저는 거트루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녀도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깊은 겨울밤이었지만 온돌방은 봄날처럼 따뜻했어요. 2개의 보자기가 바닥에서 빛났고 3개의 황토 타일이 묵묵히 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은 온도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제 일기에 썼던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온돌이 데워주는 건 바닥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등을, 무릎을, 그리고 마음을 함께 데워주는 거였어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거트루드가 다시 바닥에 누웠고 저도 시어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이 따뜻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구나. 계속될 거예요, 어머니. 온돌은 한번 지펴지면 오래가니까요. 우리는 따뜻한 바닥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겨울, 낯선 땅, 하지만 이제 이곳은 따뜻한 집이었어요.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